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한한 책임감으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 비극은 우리 모두의 슬픔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저와 정부가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우울함을 느끼고 그러다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알게 돼서 오늘 오지 않으면 계속 뭔가 응어리가 알 것 같아서 그래서 오게 됐어요. 성장한 손녀들이 있어가지고 그 생각하니까 참 앞으로 우리가 나라에 짊어질 일꾼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마음이 좀 울적해서 한번 분양하러 들렸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재노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엿새 연속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는데요. 대통령의 계속되는 조문은 어떤 의미로 보고 계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딱 세월호 참사의 그 기억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온 정치인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계속적으로 엿새면 엿새, 국민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뭐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가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조계종, 불교, 개신교, 오늘 천주교, 네. 천주교까지 이 종교에서만 다니면서 메시지를 던졌는데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못 지킨다. 대통령으로서는 참담하다는 이야기. 특히나 젊은 사람들을 못 지켜서 그 미안한 마음이 영원히 나에게 남을 거라는 개인적인 소회까지. 이것은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짊어지고 가는 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다하다고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네. 한 번 정도 합동분향소 가서 참모들하고 다시 말하면 내각하고 함께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언제부턴가 대통령이 몇 번 갔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인지 하는 대목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썩 마음이 흔쾌하진 않아요. 네. 저 모습을 보는 게 대통령이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을 말씀이시죠? 하고 다른 걸 해야죠. 왜 저렇게 저는 조금은 저는 이게 국민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네. 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심지어는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결국 사과를 하냐 안 하냐, 공식 사과가 아니라 마이크 앞에 나와서 고개 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너 번씩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되는 게 바람직한 게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이에요. 김영주 전 의원님, 네네. 서울시청 광장 합동 분향소 명칭이요. 이태원 사망자 사고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사실 이제 애초에 정부는 이것이 이제 행사의 주체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정부 책임이 없고, 따라서 이것은 그냥 재난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개인의 사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생겼고, 그래서 사고, 참사 뭐 이런 논쟁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결과적으로는 참사 희생자라는 용어, 즉 대통령께서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하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입장이 바뀌는, 그리고 뭐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조라는 이름표에 있어서도 아무 글자가 없는 그런 것을 뭐 검은 리본을 달아라 이런 것이 다시 국무조정실에서 공문이 왔다는 것조차도 석연찮은 그런 일이었다고 보고, 뭐 이제라도 이것을 국가적 참사로 인정하고 희생자로 명명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제 대통령 조문 때 동행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여러 정치적 해석들이 하잖아요. 과연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신뢰를 계속 두고 있는 것이냐, 각각의 언론들의 해석이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런 데 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모식에 갈 때 주무장관이 행자부 장관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직했다. 네. 그래서 언론 해석이 따라가면 데리고 가면 신임이 있는 모양이다. 없으면 신임이 거둬지는 것 같다. 이게 과도한 전의 해석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정치적 책임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상민 장관의 경질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다. 제가 보기에는. 시기의 문제다. 이런 시기의 문제로 말씀이시네요.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준표 시장처럼 지금 대구 시장처럼 아예 물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말을 교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패장에게는 어울리는 말이다라고 일부에서는 그 대목이 나온다고 그래서 네. 수습을 맡기고 다음에 볼 거냐 아니면 아예 책임을 먼저 지우고 할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뭐 경질은 뭐 그냥 기정사실이라고 봐야죠. 김영주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장관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요. 뭐 책임 문제는 당연히 져야 되고 지금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실이 아마 그동안의 대통령 스탠스가 가급적이면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는 입장처럼 또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같이 이렇게 이상민 장관을 대동했다는 측면에서 고려를 대상이 있었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내부의 많은 의원들의 입장은 네. 이상민 장관의 경질은 상수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통 큰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또한 이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보여서 그치의 표명은 바로 아마 뭐 내일부터 그런 논란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아마 다음 주 초 정도에도 그치가 결정 날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내일 국회 행안위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 과정을 본 뒤에 뭔가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내일 행안위의 초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행안위가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특히나 제가 보는 서울지방경찰청이 핵심인데 네. 왜 그러냐? 실제 경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게 서울지방경찰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10몇 번에 걸친 112 신고, 4번에 걸친 압사에 대한 경고라든지 뭐 4번에 서너 번에 걸쳐서 제발 좀 주민들이 나서서 일방통행 시켜달라고 했던 이런 관리를 해달라 이런 대목이 왜 묵살됐는가? 네. 상황관리계라는 총경을 왜 그 밑에 상황팀장한테 경정한테 보고를 못 받았는가? 뭐 이런 문제로 좁혀진다면 총체적으로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의 지휘 어떻게 보면 경찰을 잘못 지휘한 관리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걸로 저는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사흘 만에 사과했고 대통령은 엿새 만에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가 너무 늦지 않았느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네요. 물론 뭐 늦은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께서 첫 발언으로 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런 모든 총체적인 책임 선상에 대통령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기대하는 국민 앞에서 책임자 처벌이나 또 혹은 뭐 말하는 법적인 조처 이런 문제를 먼저 언급했다는 것이 좀 아쉽고 네. 그나마도 어쨌든 종교적 행사의 장에서 불교 행사, 다른 기독교 행사를 통해서 연일히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하는 것은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조용히 바쁜 행보, 요새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유족을 찾아가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이렇게 안 났잖아요. 이러한 김건희 여사의 적극적인 행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뭐 영부인으로서 해야 될 행동이고 저런 부분에서 영부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닌 그런 생각을 해요. 위로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을 공감한다는 그 표현은 뭐 지금은 일부에서 눈살을 찌푸릴지언정 진정성이 증명된다면 저는 당연히 뭐 좋은 징조라고 보고 네. 특히나 영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의심을 하는 그룹도 많지만 제가 그것도 말씀드려요. 72년생이라는 젊은 나이, 전문적인 그런 직업, 커리어 우문이라는 출신 이런 건 특장을 살리는 게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좋다는 생각은 좀 변함이 없어요. 무엇이냐? 영부인만의 활동 공간을 좀 자기 스스로도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소외된 사람들, 소리 없이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그런 사람 일반 민심을 대통령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거고 또, 네. 또 대통령 부인만의 고유의 그런 영역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김영주 전 의원님, 네. 국가 애도 기간 동안 공격을 자제하던 민주당 이제 공세 모드로 전환한 분위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지적이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말하자면 언론적인 의미에서 네. 정치적 공세를 취할 수 있고 또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빨리 어쨌든 이 공백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치안의 공백 상태를 빨리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질이 빨리 조치된다든지 또 대응이 빨리 이루어지고 또 자기 필요하다면 뭐 행안부 장관 물색해 간다든지 이런 대통령실의 그 대응이 필요한 것 같고 좀 다행스러운 것은 대통령실도 지난번 예를 들면 광우병 사태나 네. 또 세월호 사태 때 전직 두 대통령께서 두세 번 연거푸 사과했던 기억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맥락에서 뭐 한 번 사과를 하고 뭐 밀리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에 대한 공격들을 뭐 이렇게 여과 없이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때 정부는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야당 대표의 철저한 원인 규명 또 책임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야당 대표의 주장이 크게 야당 대표에서 당연히 함직한 주장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네.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대통령이 이게 지금 야권의 일부 잘 걸렸다 이런 식의 느낌이 느끼지만 야당으로서도 안 좋은 거예요. 왜? 아니 대통령이 잘못했거나 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면 없는 거다. 물론 정부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기 때문에 정부의 무능, 다시 말해서 정부의 혼란상을 지적하는 것은 야당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비춰지는 그렇게 몰고 가면 제가 보기에는 야당으로서도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 사건이 이래서 벌어졌구나. 정부 대응은 잘못했네. 네. 하지만 이런 일이 안 벌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세월호 때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하는 게 여야 모두 좋을 것 같네라는 생각을 민심으로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뜬금없이 모든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 대통령이 공격해본들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이런 데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영주 의원님, 뭐 지금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뭐 총리 등 포함해서 내각 총사퇴까지 지금 일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해야 되고 또 네. 규명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이 마치 이게 찬스다는 식으로 달려드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한테 좋을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경찰의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예컨대 행안부 장관도 안 하고 경찰청장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맥을 짚고 또 빨리 조속한 결과를 안 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말 국민 입장에서 눈높이 속에서 짚어내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지 총공세 물론 뭐 여당 안에서도 총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다음 주까지는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내는지를 네. 좀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 국민과 함께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더 큰 공격을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여권 안에서 네. 먼저 책임도 문제가 부각이 됐죠. 이태원 참사 원인 지금 부실 대응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설치돼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지금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죠. 지금은 온 국민이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차분하게 가야 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화는 네. 많이 나고 이 자괴감도 많이 들고 온 국민들이 정부가 이것밖에 안 되나 정부가 있느냐 소리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정말 이게 아무리 잘해도 선진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대목도 생각함직하고 앞으로를 위해서는 차분하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경찰청의 현재는 저 감찰과 수사를 경찰에 좀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네. 검사들이 나서더라도 검찰이 나서더라도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보이는 법적인 대목도 있다는 점 하나. 또 국회 안에서는 여야 간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제가 보기에는 뭐 국정조사를 하건 특별검사까지 가든 그거는 나머진 코스인데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감찰과 수사를 지켜보는 게 순상 맞다고 저는 네. 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지난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태원 수사에 한계가 있다 이런 발언을 놓고 논란인데 이게 과연 이태원 참사와 검수완박을 연계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지적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적절하지는 않죠. 사실 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용산구청장이 그 행사를 보는 입장이 굉장히 뭐 본인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 그 자체도 나왔다시피 이것은 문화 현상에 불과하다.
자기 집이 거기에 있으면서도 대면대면했다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경찰이기 이전에 용산구청에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동대 빼달라고 경찰서장한테 또 서울청장한테 요청해야 될 문제가 핵심입니다. 다만 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것은 검찰이 수사해야 될 범위 중에서 재난의 부분이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빠져 있다. 네. 그 지적이 있는데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 하더라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한계가 있는 경찰한테 너무 많은 과중한 업무를 준 거 아닌가. 뭐 일부 네. 말하다시피 뭐 한동훈 장관이 마약 수사 얘기하니까 마약 수사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수사를 검찰이 안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교통 치안 일반적인 질서 업무를 소홀하게 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가. 이런 건 또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민주당이 이를 잘못 끼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경찰이 셀프 수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게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냐, 객관적 결과가 나올 수 있겠냐고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 장관 답변이 원래 검찰이 옛날처럼 검경 합동수사본을 못 만드는 이유가 말이죠. 대형 참사 사건 수사는 경찰로 가져갔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에서 출발된 거예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번에서 나온 경찰청 정보국의 문건, 정책 보고 문건인가 그것 때문에 사찰한 것 아니냐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합법적으로 정보의 수집과 배포를 조항을 넣은 게 2020년이에요. 그것도 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넣었더라고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야당도 선후관계를 따져서 좀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 지부의 행적에 대한 문제들 예를 들면 이임재 당시 용산서장이 도보로 10분 거리를 차에 탄 채로 뭐 1시간가량 허비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또 참사 당일 집회에 5천여 명의 기동대가 총동원되면서 이태원에 지원이 없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빈 관저에 뭐 대규모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 이런 주장인데 이 점 전체적으로 뭐 언젠가 정리가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사실은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그와 같은 뭐 한남도 공간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입장들이 공궁에 빠지는 스스로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수도 했고요. 그런 뭐 SNS에 올리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그 소위 프로토콜 매뉴얼상에 혹은 매뉴얼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형 참사의 시그널을 왜 현 공권력이 읽지 못하는 거에 대한 집중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공습 공보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 울릉군도 대응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하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오직 경찰 잡으려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만드는. 근데 경찰은 본인한테 행안부 장관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하는 이런 난맥상들을 제대로 짚어야 되겠죠. 네. 지금 국정조사와 특검 얘기가 나오잖아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정조사 이제 추진 방침을 세웠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은 뭐 이걸 또 마냥 반대하기도 그런 상황 아닌가요? 저는 결국은 경찰 수사가 끝나고 난 어느 지점에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거더라고요. 네. 여당도 그걸 막을 이유도 특별검사들도 이거 방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객관적인 촉구 다시 말해서 정말 왜 이렇게 못 막았을까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죠. 이거 여야 문제가 아니죠. 여야 문제가 원인 아니에요. 규명하고 책임을 무조건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간에 이게 책임 가지고서 의견들이 좀 달라요. 바라보는 시선이 뭐 김기현 의원은 책임자 문책보다는 사고 수습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고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온도차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으냐라는 나름의 내심의 판단 또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또 주자들의 뭐 마음 급함이 차이에서 나오는 거다. 네. 유심히 봐야 될 때면 당 내에서 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시장 나름 영향력을 조금씩 갖고 있는 분들이 책임론을 제기하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인사 문제에 책임지고 이러는 것은 장관을 경질하는 이 여부는 야당의 공세 때문 아니라 여당 내에서 말이 나올 때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 대목이 크다. 또 이 세 명의 이야기가 당내 의원들에게 지금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의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그리고 3월, 4월 또는 제가 보기에는 5, 6월까지도 가능한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게 여권 내부의 어떻게 보면 권력 동학의 문제라고 저는 네. 봐요. 참사 발생 직후에 민주당 지도부 이제 역풍 가능성을 우려해서
정부를 겨냥글을 삼가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 여당 인사들의 비판의 글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유승민 전 의원을 부러워한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네요. 글쎄요, 그걸 불허할 것이 아니고 또 유승민 의원이 얘기할 부분은 얘기하는 부분이고 또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짚을 것을 짚을 때 네. 제대로 된 팩트를 가지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역에서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런 이제 공세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텐데 애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가지 적고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오히려 공세를 당하는 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당내에서도 필터링을 좀 제대로 할 필요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맹을 이어가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참사 관련해서 SNS에 글을 썼던데요. 그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느낌이 이렇게 자기가 무슨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 하는 사람밖에 좀 구체적이라고요. 대안이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노선 데이터 기반으로 무정차 해야 된다. AI 기반으로. 네. 뭐 사람이 밀집된 지역에는 뭐 PA라고 시스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본인은 못 참여해서 했겠죠. 데이터 기반 무정차고는 이런 이야기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무슨 뭐 또 못 참고 나오느냐라고 또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도 제가 보기에 너무 좁은 소견이고 네. 저런 이야기를 뭐 윤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함직하다. 젊은 사람의 젊은 정치인의 대안 제시 하나로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명주 전 의원님, 북한이 뭐 잇따라서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갖가지 도발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현재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우리가 큰 틀에서는 이제 11월 8일 미국 중간 선거 앞두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명분 쌓기 또 최근에 뭐 그 비즈니스 스톰과 같은 어떤 아주 대대적인 항공기의 출현 또 네. 부산항에 들어온 어떤 노출된 핵 잠수함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굉장히 긴장되게 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마 북한이 러시아에 지금 이제 국제 제재 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러시아에게 많은 어떤 탄환이라든지 무기를 주면서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고급 원료, 네. 기름을 받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멈추지 않겠다. 과거처럼 꼬리 내리는 그런 형태가 아닌 정쟁을 같이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좋은데 이 정부가 할 소리 하고 맞대응하는 것까지 좋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미국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조금 스스로가 잠잠해질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뭐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 전략폭격기 비안비죠. 어제 훈련에 참가를 했는데 지금 한반도 상황은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뭐 죽음의 백조가 왔다, 핵 항모가, 핵 공모가 동해상에 배치됐다 할 때 북한군 수뇌부가 굉장히 위협을 느낄까? 저는 그래 안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군 수뇌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들 어떻게 보면 국제 과시용이다, 국제용이고 대한민국용이고 일본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할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위협을 안 느낄 것 같다. 그런 거고 지금 이 정부의 대응은 조금은 지금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한마디만 딱 말씀드리면 저쪽 김정은이가 뒤로 숨어 있고 박정천, 김여정이가 앞에 나오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너무 앞서가면은 예를 들어서 후회하도록 해주라든지 이런 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안 되는 대목이 있다고 봐요. 이거는 우리는 이종섭 장관이나 아니면은 저 안보실장 정도가 나가서 같이 대응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 대목을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보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강대강으로 가서 나중에 한 번 더 뭐 타협을 하든지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일부에서 보는 대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관심을 끌리는 의도라고 본다면 그나마 좋은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그러면 11월 달에 이번에 중간선 끝나고 나면 뭔가 미국과 북한 간에 뭐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관심을 끌리는 의도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아주 좋은 분석이지 제가 볼 그 단계를 이미 북한은 넘어선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아주 저는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논란이 되는 행사 있었잖아요. 우리 해군이 우길기 경례 논란 속에 일본 관함식에 참석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길기를 단 일본 군함이 인천에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군인한테 우길기이기 때문에 합동훈련을 하는데
뭐 서로 어떤 그 경례를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이 정부 주도를 하는 어떤 외교적 안보적 관례에 대하여는 뭐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다만 뭐 정치적으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왜 우리 스스로가 방해할 수 있는데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해야 되느냐 혹은 일본까지 가서 해야 되느냐 혹은 일본의 정치인들조차도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고개 숙이고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 스스로가 여러 가지 국민의 논의가 더 가파르게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 우길기가 아니라 자유합니다 이런 설명이 있었잖아요. 신성범 전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떻게 많이 좀 다릅니까? 저도 봤는데 뭐 다르다면 다르고 어떤 다르죠 분명히. 그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거예요. 다른데 워낙 비슷하니까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대목은 지금 글쎄 이게 뭐 우길기다 자의함기다 따라서 괜찮다 뭐 이런 논리보다도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 좀 어떻게 보면 안보 현실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우리 안보 현실이다. 그 말씀만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